한의사 부부라고 해서 한약만 먹인 것이 아니고 양방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 안녕하세요. 육아 한방. 한방 잔소리쟁이 안정민 원장. 수다쟁이 최미용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부부 한의사고 또 저희가 아이 전문 한의원을 17년째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과연 저 부부 한의사 아들이신데 병원에 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병원은 양방병원입니다. 소아과라든지 그 병원을 갈까 하는데 어떻죠? 네, 안 간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절대 많이 가죠. 가진 않습니다. 갑니다. 저희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인지라 의료인이지만 엄마인지라 한 방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일반 분들보다는 병원 약을 먹이는 횟수도 줄이고요. 그리고 가는 횟수 줄이고 빨리 회복될 수 있게 엄마 아빠가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동료 한의사들 보게 되면 그냥 아예 양방을 배제하고 자연주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뭐 저는 조금 이게 넓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아프지 않을 정도를 괜히 갈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아이가 건강하면 같은 양약을 쓰더라도 훨씬 빨리 효과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가는 게 아니고요. 뭐 보통 저희가 이제 감기라든지 간단한 거는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조이를 한다든지, 저번에 한번 그 독감이 한번 걸렸네요. 그럼 독감 걸리면 당연히 타미플루 먹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감기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는 초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병원 가는 횟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는 열이 나는 감기를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병원 썼습니다. 가서 저희도 약을 타오기도 했고요. 인거를 맞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뭐. 근데 그 횟수가 다른 아이들보다는 몇 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 거는 축농증으로 인해서 코가 뒤로 넘어갈 경우에 또 빼주면 콜 났죠. 사실. 그렇죠. 코 빼주고 필요한 약을 좀 얻어와서 잠을 좀 숙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부부라고 해서 한약만 먹인 것이 아니고 양방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특히 이제 축농증이라든지 꼭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어머니들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진단 나온 대로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특히 축농증 같은 경우에 이게 염증이 어중간하게 치료가 되면 다시 재발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농증 경우는 저희 환자의 경우도 한 일주에서 2주 정도는 항생제를 처음에는 먹으라고 저희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역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아이들은 감기가 걸린 횟수도 더 적게 되고 빨리 낫는 것도 그렇죠. 빨리 면역력의 낫는 힘인 것 거죠.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으로 계속 연결되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뭐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면역력 좋은 애들은 그 증상 하나로만 1, 2주 안에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질환으로 전이되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음식과 운동입니다. 보통 그 열이 많은 아이들 자체가 자꾸 몸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항상 머리는 서늘하고 배는 따뜻해야 됩니다. 배가 차가워지게 되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이가 잘 안 먹게 되고, 그리고 안 먹는 만큼 체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될까요? 열이 많은 음식이죠. 그 열이 많은 음식이 뭐냐 그러면 단맛 단 음식이겠죠? 음식. 네. 단 음식 중에 단 과일을 저희가 많이 주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따로 이렇게 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시청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일단 과일도 음식. 그렇지만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달고 그리고 밀가루 음식도 네. 포함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릴 때 습관을 잡아놓는 겁니다. 보통 돌 전후에 아이들이 이빨이 나면서 좀 딱딱한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데, 이때는 혀가 아직까지 여러 음식을 맛보는 시기입니다. 이때 너무 달고 신맛에 익숙해지게 되면 편식도 하게 되고 성인이 돼서 더 성인병에 노출이 더 빠르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이 먹게 되면 나중에 특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먹거리가 조절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단맛의 욕구는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찾게 됩니다. 저희 아들을 보더라도 과자 당연히 먹습니다. 그리고 사탕도 먹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대견하게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 단 음식을 최대한 좀 줄여 놓았으니 그 양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먹다가 단맛이 자기가 충족이 되게 되면 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이상하게 단맛들은 속이 안 좋다고 스스로 끊게 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노출을 좀 최대로 줄이다 보니까 커서 먹는 양이 그리고 그 당도가 기본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원하는 아이들한테도 제가 첫 번째로 먹거리를 계속 주의하게 되는데 단 음식은 어렸을 때부터 최대한 줄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운동이죠. 그렇죠. 많이 뛰어놀아야 됩니다. 많이 뛰어놀아야 네. 됩니다. 애들- 요즘 너무 운동이 부족해서 아이들 열을 주체할 수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몸에 열이 많이 뭉쳤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상체 쪽에 열이 많은데 머리가 이렇게 뜨끈뜨끈하다고 해서 여기에 차가운 얼음이라든지 물을 대서 그걸 식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열을 발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게 운동입니다. 옛날에는 동네 보게 되면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없어요. 없죠. 놀이터에도 전부 다 네. 학원을 갔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발산을 못하는 아이가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체력이 급격히 저하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엄마들이 또 저한테 묻습니다. 어떤 운동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아이가 재밌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네, 아이가 왜냐하면 좋아하는 운동.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막 꽉 눌려있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필요하지만 이게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몸도 건강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ADHD든 요즘 사춘기 세게 오는 애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음식을 잘 조절하고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시키게 되면 나중에 사춘기도 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놀이터에 하루에 1시간이라도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성당에도 조금 신경 쓰고 싶다. 줄넘기 시키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줄넘기가 좀 재미가 없거든요. 하여튼 아이가 적당하게 운동하고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세요. 8세, 7세 미만 아이들은 그냥 놀이터에서 1시간 땀나게 노는 것이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기 위해서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먹거리와 운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또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잘 자라게 될 겁니다. 그렇죠. 궁금한 여가주문은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체크한 다음에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녕희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